공급사에서 어떻게 보면 저작권 위반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으면 모든 셀러들이 다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B2B 전문 셀러라면 공부해야 할 게이드 지식재산권 이야기 비공개 지재권 썰 시작합니다. 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1화에서는 이 지재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지재권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이제 잡히기 시작했어요. 벌써 1화부터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어려운 건데 이렇게 또 잘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하고요. 오늘도 제가 듣기로는 더 좋은 정보를 또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네. 또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 저번에 이제 첫 번째 촬영을 하고 나서 제가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정확하게 또 이렇게 또 구분을 제가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일단은 좀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류들 뭐 이런 거 한번 잠깐 설명드리고 네. 오늘 주제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지난번에도 엄청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은 약간 사전적인 개념을 한번 그럼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단은 말의 풀이만 놓고 보면은 지식이 재산이 되는 권리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일단 않는 그런 권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들은 대부분 다 이 지식재산권의 영역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크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세 개요. 일단은 네네. 좀 그 대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 대분류에는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대분류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대분류는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고 있는 한 게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신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학상 용어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쓰는 용어라든지 뭔가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잘 쓰지 않는 거라서 사실 모르셔도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들은 첫 번째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영역하고 저작권이라고 하는 영역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변리사님 듣기만 해도 사실 단어들이 이화만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예, 근데 네네.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네네. 정확하게 그쵸.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용어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많은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를 다 제가 풀어드릴 거고, 네네네. 되게 뭐 사례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저희 도매국에는 물건도 같이 보고 이럴 네네.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다 보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네. 네네네. 이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 뭐 특허라든지, 네. 상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는 거는 총 5개예요. 특허, 네네.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우리가 사업할 때는 5개만 알아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알고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부터는 지식재산권 하면은 요 5개만 떠올리셔도 충분합니다. 어렵습니다. 네.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을 좀 해보시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걸 좀 먼저 배울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요? 네. 그럼 저작권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여러분들 뭐 뉴스나 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단어는 들어보셨을 것 네네네. 같아요. 저작권. 우리가 흔히들 음악을 만들면은 음악 저작권이 생기고, 그쵸. 사진을 찍으면은 이미지 저작권이 생기고, 뭐 네네. 그림을 그려도 저작권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컨텐츠를 제작했을 때 뿅 하고 생기는 권리가 저작권이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셔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 사실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저작권에 대해서 저희 셀러분들이 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여러분들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품 이미지를 촬영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네. 그러네요. 뭐 대표 썸네일도 마찬가지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사실 이제 우리 도매국이나 도매매에서 물건을 이제 가져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도매국 도매매에 있는 이미지를 대부분 다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미지들에 사실 저작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앞으로 이제 뭐 쇼핑몰을 더 이제 영위를 하실 때마다 남의 이미지를 가져다 쓸 때는 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역시 이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사실 크게 두 종류일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가 위탁 배송을 하는 이제 셀러분들이 계실 거고, 그쵸. 아니면 이제 공급자로 이제 우리 도매국 도매매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 양쪽 다 물론 이제 저작권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네. 실제로 우리 같은 이제 플랫폼에서 요즘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케이스가 역시 저작권 쪽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시작은 공급사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겠죠. 왜냐면 네네. 이제 상세 페이지 제공을 공급사에서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공급사 쪽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신경을 못 쓰고 어디서 만약에 이미지를 가져다가 올린 거예요. 네네. 도매매에. 그랬을 때 이 공급사는 당장 이제 뭐 외부에 판매하기보다는 우리 도매매에 올려놓으니까 네네네네. 그럼 우리 셀러분들이 이제 도매매에서 상세 페이지 허용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가져다가 내 쇼핑몰에 올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최종 판매자는 셀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최종 판매자분들이 책임을 좀 져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사에서 어떻게 보면 저작권 위반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으면 모든 셀러들이 다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셀러분들 조금 억울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법적으로는 판매하는 사람도 그 어떤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 셀러분들도 내가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매 회원분들 뭐 양쪽에 계시는 모두 다 내가 지금 활용하는 이 이미지가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좀 하시면서 만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신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저작권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앞 시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가 5개 정도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예, 산업재산권의 4개, 그다음에 저작권 이렇게 하나인데 네. 위에 4개하고 밑에 저작권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4개는 어떤 기관인 특허청이라는 곳에다가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관리가 돼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조회가 됩니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특허청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특허가 있는 건지 뭐 상표가 있는 건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저작권은 특허청에서 관할하지 않는 권리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서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얘네 4개는 신청해서 등록 도장을 받아야만 권리가 뿅 생기는데 저작권은 내가 컨텐츠를 완성만 하면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권리가 뿅 생겨요. 그러니까 어렵다. 초등학생이 학교 가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잖아요. 네. 그 미술 시간 끝나면 저작권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작권은 찾아내는 게 엄청나게 사실 어렵고 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구글이라는 곳에서 뭐 이미지 검색 같은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 채널 중에 여러분들 뭐 중국에 있는 타오바오라든지 이런 사이트들도 이미지 검색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물건의 이미지 몇 개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져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다 보면은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은 어떤 순간에는 어떤 브랜드 쇼핑몰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브랜드에서 만든 이미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쵸. 그거를 이렇게 막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이제 막 어딘가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관련해서는 가장 그래도 조금 나은 게 이미지 검색 기능을 하는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몇 개 하셔가지고 한번 좀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